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 김성래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론 내용 가지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신감 갖고 이번 시간의 내용은 임대소득에 대한 겁니다. 전번 시간은 앞에서 공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연간 수익금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 상가 건물 임대업에 대한 총 수익금액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걸로 하죠. 자,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론 지문 역시 답을 찾아내려면 기본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체크하는 기회로 갑니다. 자, 다음은 거주자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예요. 임대업은 두 가지예요. 주택임대사업이 있고 일반 부동산의 임대사업.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업에 관한 자료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재를 내서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익금액은 얼마냐? 단 법령에 따라서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 고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계산은 1년 동안에 임대료 받은 거 하고,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관리비 수입이 별도로 있으면 관리비 수입 받은 것 중에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빼고 나머지도 수익으로 본다. 또 보험 차익, 보험에 가입했고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 받은 걸로 복구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보험 차익으로서 수익으로 잡힙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금 상가 부동산이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도 혜택이 없어요.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할 때만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데 우리 상가는 그런 거 없이 다 과세하죠. 그래서 자료 보면 임대 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2년이죠. 2년. 예. 그러면 임대 계약 내용은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임대 보증금은 5억입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은 2021년 1월 23일 날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리고 건물 취득 가격은 2억이고 토지 취득 가격은 3억이다.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할 때는 첫 번째 연도에서는 건설 자금의 건설 이자, 건설이죠. 건설 이자가 아니라 건설 공사 원가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임대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연 몇 프로로 6%로 이자율을 정해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임대보증금 운영수익. 자, 임대보증금 가지고 은행에 예금해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있다. 이자 받은 게 100만 원이 있으면 요건 빼야 돼. 왜? 수익으로 또 들어가면 이중으로 부담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받았으면 이자 소득으로 소득세 냈으니까 그건 빼야 돼요. 빼. 그리고 유가증권 처분 이것은 금융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임대소득 계산할 때 하등의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내용 봅니다. 그럼 하나하나 점검해 보죠. 첫 번째, 연간 임대료 수익이 얼마냐? 월 임대료 계산해야죠. 그러면 월 임대료 계산은 여기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2년으로 하면 안 돼.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것만 2년 계약했다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개월, 그럼 얼마? 1,2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소득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뭐죠? 월세 받은 걸로 간주한다. 월세 받은 걸로 본다. 즉 임대료로 보겠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 그죠? 그러면 보증금 계산할 때 간주 임대료는 먼저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2021년도 취득했어요. 그때 건물 취득 가격. 그래서 이거 건설 공사 비용은 빼고 계산합니다. 임대소득 계산할 때. 그럼 보세요. 간주 임대료는 원래 임대료 받은 게 얼마예요? 보증금이 5억이에요. 5억인데 그중에서 건물 취득 가격, 건설 원가가 2억 있으니까 빼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토지죠. 토지에 대한 임대료. 그래서 3억 곱하기 6%, 그러니까 1,800만 원이 간주 임대료. 1,8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간주 임대료. 임대료 받은 걸로 본다. 그런데 이 보증금 받은 거 가지고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 정도 이자가 발생한 걸로 6%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총수익금액 계산할 때는 연간 임대료 얼마? 1,200만 원에다가 여기 간주 임대료 얼마? 1,800만 원 더하니까 3,000만 원이죠. 거기서 요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뭐 했어요? 예금 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자 수익 1,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빼라. 왜? 소득세 계산한 거니까. 이자 소득 계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000만 원은 여기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금융 수익을 발생했다면 그건 빼야 돼요. 자, 그럼 얼마? 2,900만 원. 그럼 왜 요거는 공제 안 하느냐? 이건 금융수익이 아니에요. 채권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다. 그래서 영업활동 외에 관계없이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영업활동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 합쳐서 연간 임대료가 얼마예요? 간주 임대료까지 합쳐서 3,000만 원인데 거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건 공제를 해야 돼요. 100만 원. 그래서 2,000 얼마? 900만 원이 됩니다. 2,900만 원이 바로 보다 총 수익 금액이 된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설 원가를 빼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지.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그리고 금융수익이 발생한 건 공제를 하라. 이런 건 1분 안에 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손을 못 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임대료 1년 동안의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상가는 무조건 임대료 계산한다.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할 때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애정 표시 부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